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볼리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주제가 있었는데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 조롱 문화, 그리고 나이에 대한 사회적 강박, 우아하게 늙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영포티 조롱 문화라는 말 속에는 분명 비판할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특정 나이대, 특히 20대 어린 여성들만 지나치게 선호하고 집착적으로 이상화시키는 부분은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타인을 대상화하는 시선이 포함되어 있고 나이가 많으면 가치가 없다라는 왜곡된 기준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에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 너무 넓게 퍼지면서 전혀 다른 영역까지 공격이 확장된다는 점이에요. 특히 패션, 스타일, 취향, 자기 표현의 방식 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영역까지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말로 평가받는 그런 분위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취향은 나이를 먹지 않아요. 20살 때 좋아하던 브랜드를 40살이 되어도 그대로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 보이려고 발악을 한다, 저렇게 입는다, 이런 시선들은 정말 잘못된 시선인 것 같아요. 패션 디자이너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을 보면 나이가 많아도 자신의 브랜드를 가장 잘 살려서 개성있고 자유롭게 누구보다 멋지게 입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걸 어리게 보이려는 발악으로 단정하는 건 그 사람 안에 있는 꼬인 시선이라는 거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왜곡이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탈리아의 멋쟁이 신사들처럼 60대, 70대에도 20대 애들보다 훨씬 더 스타일리시하고 개성있게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의 미학을 더 단단하게 완성시켜가는 디자이너 분들도 많다는 말이죠. 저희 지금 한국에서도 70대에 모델 일을 시작해서 런웨이를 걷는 시니어 모델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새로운 사랑을 만나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서핑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거나 제2의 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국에도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저희한테 얘기를 하죠. 나이는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점일 뿐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서 모든 가능성과 도전은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한국 사회에서 나이에 맞게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죠. 나이에 맞게 행동해라, 입어라, 꿈꿔라. 하지만 저는 묻고 싶어요. 나이에 안 맞게 옷을 입으면 안 되나요? 저 오늘 양갈래 머리 했거든요. 문제 있나요? 괜찮죠? 나이에 안 맞게 새로운 공부를 하면 안 되나요? 새로운 꿈을 꾸면 안 되나요? 나이에 맞지 않아도 나에게 맞는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나요? 나이는 단지 시간의 숫자일 뿐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잘 늙는다는 것,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 나이는 자연스럽게 늘어나지만 내면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거든요. 70살이 되어도 20살에서 성장이 멈춘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깊어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넓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후자의 분들이야말로 진짜 멋진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포티라고 조롱하는 건 저는 멋지게 나이 드신 70대를 보면서 그분들을 영세븐티라고 조롱하고 싶진 않아요. 멋진 인생 세븐티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세월을 이유로 자신을 위축시키지 않고 더 깊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저의 바람은 100살이 되어도 예쁜 옷을 입고 고양이와 강아지를 사랑하고 음악과 예술로
하루를 보내면서 또 덕질하면서 또 설레하고 발톱에 빨간 매니큐어를 바르는 그런 낭만 할머니로 살고 싶어요. 마치 타이타닉 마지막 장면 속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사랑했던 그 할머니처럼요. 그 할머니 이름이 뭐지? 로즈였죠?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타이타닉의 재개 대사인데 전 필요한 건 전부 가지고 있어요. 춤출 공기, 그림 그릴 종이도 있고요. 더욱 행복한 건 하루하루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누굴 만나게 될지, 어디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것. 인생은 축복이니 낭비하면 안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라고 제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타이타닉 영화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나이, 그리고 조롱, 그리고 우아하게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나이는 결코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나이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나이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고요. 평생 나답게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리볼리나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볼리나입니다. 오늘은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요,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한국은 특히나 외모 지상주의가 유난히 강한 나라잖아요. 길거리를 걸어도 미남 미녀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외모가 정말 다일까요? 내면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과는 오래 인연을 이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외모 지상주의가 정말 팽배하죠? 이게 갑자기 나타난 현상일까요? 선사시대부터 내려온 본능이에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놈이 그놈이지. 인간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내면의 격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누군가는 타인을 해치고 약자를 짓밟고 범죄를 일삼는 그런 살인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둘이 정말 같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격, 선택, 행동, 양심, 어떤 영혼의 깊이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행운이 춤추고 노래해. 햇살 속에 반짝이는 마법 같은 하루가 시작돼. 그림 속 고양이로랑이 따뜻한 마음 안고 손을 잡고 별빛이 내려오는 밤, 희망이 꽃피는 이야기가 가슴속에 가득 차올라.